최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파타당의 최신 지도부 선거에서 눈에 띄는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이 운동의 가장 강력한 직책 중 일부에 선출된 인물들 중에는 이스라엘인들을 상대로 치명적인 공격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가 밝힌 내용과 투표에서 최상위에 오른 인물은 이른바 온건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부의 향후 방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이야기들과 더 많은 소식이 곧 듀리에이션에서 이어집니다. 예슈아 평의의 연구정보부는 지난주 팩트를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파타의 제8차 총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선출된 많은 인사들이 수십 명의 이스라엘인이 살해된 테러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르완 바르구티는 살인 및 테러 관련 범죄로 종신형 5회와 4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불구하고 파타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새로 선출된 지도자인 자카리아 주베디는 2002년 베이치안에서 6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한 테러 공격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는 인질 휴전 협상의 일환으로 2025년 1월에 석방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아흐마드 아부 알-카데르를 지목하고 있는데 그는 2명의 이스라엘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25년 석방된 후 파타 혁명위원회에 선출되었습니다. 예슈아 위원회는 테러 유죄자가 고위직에 선출되는 것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인 공격에 가담한 자들을 계속 보상하고 승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 선출된 파타 중앙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대 최악의 테러범들 중 일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미래의 지도자이자 파타당 중앙위원회 위원들입니다. 파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지배합니다. 이스라엘과 자치정부 간 평화가 궁금하다면 그들의 우선순위를 보면 됩니다. 그들이 내부의 가장 권위 있고 중요한 위원회들을 이끌 사람으로 누구를 선출하는지 보세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 국가를 파괴하려는 인사들을 계속 선출하는 한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테러범과 그 가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페이 투 슬레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 평화가 찾아올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은 살해한 유대인 수에 따라 돈을 받습니다. 이런 현실이 계속되는 한 평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타와 관련된 추가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는 이번 주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고위관리이자 파타 중앙위원회 서기인 자브릴 라주부가 자치정부 내 정치적 단결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파타와 하마스 간의 단결을 촉구하는 것으로 PLO가 통치하며 하나의 국가 권위, 하나의 법, 하나의 무기 아래 정치적 다원주의를 강조한 것입니다. 라주보에게 있어 이러한 정치적 단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입니다. 라주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힘을 합칩시다. 그는 파타와 하마스가 우리 적을 포위하는 전 세계 자유인들을 돕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점령국을 지배하는 인류의 적, 신나치들. 그들의 음모는 이제 모두에게 드러났고 국가 테러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가 평화 파트너로 삼아야 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자 중 한 명인가요? 그는 이스라엘에 맞서 하마스와의 단결을 촉구하며 유대인들을 신나치라 부릅니다. 10월 7일 이후 이런 일은 흔해졌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마흐무드 아바스는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요점으로 돌아가면 파타와 하마스는 항상 서로 증오해왔습니다. 2007년 6월 하마스와 파타는 짧지만 격렬한 내부 충돌을 벌였고 그 이후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파타 구성원들을 옥상에서 내던졌던 일 기억하시나요? 그만큼 이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가능한 한 많은 유대인을 죽이려는 데 있어서는 이들이 언제나 한뜻이지요. 파타 구성원들은 정장을 입고 하마스 구성원들은 테러리스트 복장을 입습니다. 파타는 이스라엘을 단계적으로 파괴하자고 주장해왔고 하마스는 한 번에 모두 파괴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정책에 관한 사소한 차이일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두 단체 모두 유대인들이 모두 죽기를 원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테러리스트가 있으니 가자 지구에만 있다고 믿지 마세요. 불행하게도 하마스와 파타 모두 이 지역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 국가를 상대로 한 테러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연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IDF, 신벳,
그리고 이스라엘 경찰은 이번 주에 2007년 11월 19일 푼둥 마을에서 이스라엘인 예후다 졸단을 살해한 테러범이 체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가 체포된 후 신베트의 신문을 위해 이송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테러범 샤디 자만은 그동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구구마에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의 체포를 막기 위해 그를 보호한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그를 풀어주자 이스라엘이 즉시 체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으며 저는 졸단 가족을 압니다. 그들의 아들 이두가 살해당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공격은 2007년에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테러리스트들은 19년 전에 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새로운 사형법이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주 전에 그 법이 시행된 것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그렇지 않으면 이 테러 살인범은 절대 세상 밖으로 나와선 안 됩니다. 이번 체포가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그리고 앞으로 테러를 저지르려는 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잊지도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밋 하레비 의원이 제안한 새로운 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목표는 유대와 사마리아 유산청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유산부 내에 새로 설립된 이 기관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의 고고학 유적지를 보존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요르단 계곡과 유대 사막을 포함한 이 지역 전역의 유산지를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한 2억 5천만 셰켈 규모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계획은 유물과 유산지의 보존, 개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유산센터를 설립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장하며 이 지역에서 유물의 도난과 파괴를 막기 위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들은 연구, 교육, 관광의 중심지 역할도 하게 되며 이스라엘인과 국제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문객 인프라의 단연간 업그레이드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은 하나의 더 큰 정책 방향 안에서 서로를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자금을 투입해 실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 개편입니다. 정부 계획은 우리가 자금을 투자하고 유적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레비 법안은 이러한 유적지를 운영할 새로운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수년 동안 그들의 관할 하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이 고대 유대인 유산지를 훼손하는 것을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이는 유대인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입니다. 수년이 지난 끝에 이스라엘이 마침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하레비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새로운 자금 지원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역사를 파괴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계획당국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여러 공동체에 걸쳐 2천여 세대의 주택 건설 추진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민사행정국의 최고계획위원회는 2162개의 신규 주택 단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스라엘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가 예루살렘의 영토 장악을 강화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조치입니다. 이 소식은 지난주 채널14 뉴스에서 처음 보도됐습니다. 스모트리치는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계속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모트리치는 유대와 사마리아 문제를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으로도 일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승인이 단순한 조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이 땅을 지키는 국가적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의 중심부에 아랍 테러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막는 명확한 사실을 현장에 세우는 것입니다. 채널에서 보도한 승인된 계획에 따르면 알론 슈붓의 더 큰 공동체 근처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인 그바옷에 1,006채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구시 에치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바옷을 도시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수천 채의 추가 주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네타냐후 총리 정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이스라엘 통제 확대를 전례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의 정부는 3년 반 전에 취임한 이후 수만 채의 주택과 수십 개의 새로운 공동체를 승인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인의 거의 70%가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완전한 법적 주권을 확장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 주택을 더 짓기 위한 또 한 걸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집을 짓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도 없다고 전에 말했듯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 새로운 주택 계획이 상의계획위원회에서 진전된 것에 대해 기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음 이야기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번 주 JNS는 네덜란드 정부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생산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입 금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독교인 단체와 연계된 사업체인 이스라엘 제품센터 IPC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업체는 이 지역 제품을 수입하는 네덜란드 최대 업체입니다.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IPC는 유대, 사마리아, 골란고원에서 약 2만 병의 와인 수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암스테르담 근처에 위치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독교인들 본부 외부에서 폭발물이 터졌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IPC도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이스라엘 시위대가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그 건물을 훼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시기에 아일랜드 외교통상부 장관 헬렌 맥겐티가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각에 제출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온 상품입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아마도 슬로베니아도 금지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움직임을 1년간 지켜봤습니다. 유럽연합 내 국가들이 유대인, 오직 유대인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들을 그 지리적 위치를 근거로 보이콧하거나 라벨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유대인 기업 아랍인 직원들에게 피해를 줘도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랍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타격을 주고 싶을 뿐입니다. 이제 이들 같은 나라들은 약 2달 전 수단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64명이 학살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꽤 조용합니다. 또한 지금 아프리카에서 7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네덜란드나 다른 나라들이 요즘 주로 이슬람주의 단체들에 의해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있는 수단이나 콩고를 보이콧할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오히려 유대 지역 유대인 사업체를 보이콧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수천 명이 살해당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심장부에 유치원과 놀이터가 세워지는 것을 더 걱정하겠죠. 사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30에서 60개의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그중 하나에 여러 전선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이 아니라 10월 7일 학살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는 유대인 제품, 그것도 유대인 제품만을 보이콧하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인들과 다른 이들에게 부끄러움을 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유럽의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큰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지난주에 친이스라엘 성향의 새로운 총리를 선출했는데 그의 이름은 야네스 얀샤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종종 유대인 국가의 가장 적대적인 나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곧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얀샤 총리는 또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공동체의 지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최근 사마리아 주지사 요시 다간과의 회의에서 자신의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는 유대와 사마리아 주민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명확하게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는 유대와 사마리아 주민들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여러분 모두 행운과 행복이 있길 바랍니다. 평화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지금 다간 주지사와 얀샤는 1년이 조금 넘은 전에 그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처음 만났고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을 유지해왔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새 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이 진전되면서 두 사람은 최근 회동을 갖고 향후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차기 총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의 이스라엘 지지는 유대 국가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공동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지역에 대한 보이콧에 대해 논의한 후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이 이스라엘과 적어도 한 유럽 국가와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JNS는 이번 주에 마이크 롤러 의원이 이끄는 90명 이상의 하원 의원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국 UNRWA에 레치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기관이 하마스와 다른 테러 단체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오랜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통령에게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운루라는 세대를 거쳐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전례 없는 정책을 통해 문제를 지속시키고 확대해 왔으며 한때 한정된 인도주의적 문제였던 것을 영구적이고 점점 커지는 정치적 도전 과제로 바꿔놓았습니다. 즉, 운루라는 1948년 이스라엘에서 도망친 아랍인들의 재정착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그곳에 정치적 도구로 남겨두었고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중동 전역에서 정치적 도구로 삼았습니다. 여기엔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까지 포함됩니다. 여기 스튜디오에서 몇 분 거리에만 해도 온루라가 운영하는 아랍인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곳을 난민 캠프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열쇠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마치 언젠가 이 모든 사람들이 하이파, 야파, 아코 그리고 그들의 조부모가 1948년에 떠났던 다른 모든 지역으로 돌아갈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열쇠는 실제로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파괴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지역들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내쫓고 인구수로 나라 전체를 장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침략 전쟁에서 패배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둘째로, 다른 어떤 난민 상황에서도 난민 지위가 세대를 거쳐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리고 UN 덕분에 이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규칙이 깨집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 UNRWA를 테러 연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극심한 반이스라엘 선동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무슬림 아이들은 인생의 목표가 샤히드, 즉 순교자가 되어 가능한 한 많은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라고 세뇌당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해시태그 UNRWA는 하마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에 나서서 이스라엘과 인류 전체를 위해 UNRWA가 완전히 해체되기를 바랍니다. JNSTV의 이면에서 일하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프로듀서 바바라 하나무브, 엔지니어 알 모르겐넨터, 잭 시커만, 라이언 리스치, 방송국장 유리 스베레츠키, 영상 편집자 올가 세나토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시 헤이스턴입니다. 여기는 JNSTV의 주디아케이션 또 다른 에디션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슈퍼 땡스를 꼭 남겨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JNSTV의 멋진 콘텐츠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jns.org에 방문하셔서 이스라엘, 중동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 사회의 최신 속보를 확인하세요. 다음 주에도 JNSTV의 주디아케이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